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1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일종의 폭탄 선언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대장동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계속 주장을 했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이것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발목을 잡는 것이 오히려 이 둘이죠. 재난지원금과 대장동 특검. 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봐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차라리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쪽에 집중 지원하자, 이런 여론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이 어떤 추진력 이런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결국은 여론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철회를 했고, 자, 대장동 특검, 이것은 이 본인이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는 지금 대장동 특검을 하기로 해도 아직 여야 사이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고 특검을 임명하고 준비하고 하면은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4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대선까지 끝내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동 특검은 이 함정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통에 이 조간의 주요 기사로 일제히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토업입니다. 특검 수용, 지원금 철회, 이재명 입장 확 바꿨다. 입장을 일단 확 바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림수가 다 있는 것이죠. 자, 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요구해왔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지 20일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해온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여야가 합의해,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야지 특검이 되죠. 지금 상설특검법이든 개별특검법이든 만들고 또는 시행을 하려면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쨌든 이렇게 유턴을 선택한 모양새인데, 이재명이 이것은 지지율 정체 국면의 이재명이 정무적, 정책적 유연성을 통해 자신이 져야 할 부담을 덜어내는 일종의 성부수를 던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성부수가 될지는 봐야 됩니다. 서울신문도 일면톱에서 재역전 노린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철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다른 신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데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은 이재명을 비판을 합니다. 그동안 당정 갈등, 홍남기 부총리와 또 김부겸 총리와도 상당히 갈등을 일으켰죠. 정부 쪽에서는 돈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고가는 비우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정 갈등 상처만 남기고 전국민 지원금을 철회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겨레는 일면 톱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대 여론 높자 고집 않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등 신속 지원으로 선회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리수로 국정혼선 비판 직면했다. 자, 추진력과 실행력을 강조해온 이재명이 자신의 간판 정책인 전국민 지원금 의제를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유지되면서 이재명의 독선적 이미지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고집을 꺾었다. 그것이 한겨레 신문의 이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일보 사면 보시면은 이재명 검찰 해야 할 수사 나니 특검하는 게 바람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어제 부인 김혜경 씨와 한국 시리즈 4차전 경기가 열린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서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사진입니다.
자, 특검 기사는 별개고. 자, 이 사진이 오늘 또 전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일제히 실렸습니다. 연출한 냄새가 확 물씬 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어문의 어떤 낙상사고, 그리고 응급실행, 그리고 또 그 며칠 전에 이 언론사 기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온통 까만색으로 치장한 이 각계무사를 내세워서 따돌려서 병원을 가고, 그런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또 이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오래 근무한 그 여성과 관련한, 또 이재명과 관련한 루머들이 돌자 40명의 네티즌을 고발을 하고, 자,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재명, 김혜경 이 부부 사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야구장을 찾아서 두 사람이 아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특검 말씀을 계속 드리면, 중앙일보가 그 기사 아래에 대장동 고발 사주 쌍특검, 그런데 지금 고발 사주도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재명은 뭐 조건 없는 특검 그렇게 했지만은 민주당은 윤석열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도 같이 하자, 쌍특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산 넘어 산이다.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얼마 전에도 이런 기사를 실었죠. 저건 대장동 특검 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 9일 이전까지 끝나기 어렵다. 자, 이것은 그런 내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 장기화된 대선 전 결과가 힘들다. 자, 상설특검법에 따르면은 여야가 특검을 뽑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여기에 2명씩의 위원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 빨리 안 하려고 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특검 선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대선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특검 경우에는 국회 의결부터 추천위원회 구성까지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았죠.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상설특검법이고, 만약에 또 맞춤형 별도 특검법을 새로 만들기도 어렵다.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데 수적 우위에 있는 여당이 이 대장동 특검법 통과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여론 호도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이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빨리 해야 되는,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그것이 아마 민재부주기 아니냐, 그래서 민재부주기 수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조금 있는데, 지금 이재명 특검 수용이 발표한 어제, 그리고 오늘 그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조선일보가 새로운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타깃으로 하는 보도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이 뭉개고 특검으로 넘기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보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이 검찰이 뭉갤 조짐을 보이면은 일단 특검 빨리 하자. 뭐 대선이 대선 전에 끝나지 못하더라도 뭐 특검을 해서 이것부터 파헤쳐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단독 보도는 이겁니다. 대장동 분양업자, 대장동 그 아파트 사업 분양업자가 있었죠. 누구냐 하면은 그때 한번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용수 전 특검의 친척이라는 사람, 아파트 분양 대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쪽에 43억 원을 줬는데, 자, 43억 원을 준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확보한 진술 내용입니다. 43억 원을 두 사람에게 줬는데 이 돈이 왜 줬고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자,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다른 사람이 또 진술을 한 겁니다, 검찰에. 그 사람 말은 성남시장 재선,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그리고 인허가 로비에 쓰였다고 들었다. 자, 인허가 로비도 성남시로 들어갔겠죠. 그때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입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남욱 변호사,
또 이 사람들에게 43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43억 원 중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 이후에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 이렇게 쓰인 것으로 안다.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재선 비용, 재선 선거운동 비용. 자,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그때 일이 하나 있었죠. 실제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또는 정관계 인사에게 유입됐는지를 쫓고 있는데, 자, 유동규 씨, 구속 기소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은 첫 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재명의 첫 건, 유동규 씨가 그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사를 나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나와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했다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니 다시 공사에 복귀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지금 검찰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와 이렇게 손잡고 개발을 해서 수천억의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고, 공사에는 손실을 끼쳤는데, 그 일을 막 하던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다시 나와서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당선을 도와주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재명 캠프에서 그가 했던 역할은 무엇일까? 여기서 사라진 돈이 43억 원 중에서 사라진 돈이 이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에 들어갔다. 이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과 연결시키면은 어느 정도 얼개가 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조선일보는 이 상당히 중요한 기사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요한 기사를 일면 톱에 하면은 관련 기사를 박스 기사를 내보내는데 해설 기사로 중요한 것은 3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5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신문을 넘기다 보면 오른쪽에 중요한 기사를 많이 실죠. 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상단 보시면은 남욱에게는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줬다.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 쪽에는 계좌로 송금했다. 43억 원. 성남시장 재선 비용, 인허가 로비용. 쇼핑백에 현금으로 담아줬고 한쪽은 계좌로 송금을 했으면 이 계좌는 추적하면 바로 나오겠죠. 자, 선거 로비 자금 43억,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4년 6월 이전 건넨 돈은 이재명 재선 지원 자금으로 그 이후 돈은 로비에 썼다고 들었다. 43억 전달자 박용수의 친척, 박용수 전 특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1,5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했다는 그 박용수 특검이죠. 그 박용수 특검의 인척이 이 대장동 5개 지구 독점 분양을 했는데 그 독점 분양의 대가겠죠, 아마. 그래서 43억 원을 건네줬겠죠. 43억 원을 건네줬고 그 돈을 이재명 재선 운동에 쓰고 인허가 로비를 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조선일보 3면 아래 기사입니다. 수사를 끝내려던 검찰에 떨어진 43억 폭탄 진술.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대충대충 끝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여론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은 아무리 김호수 검찰 친정권적인 검찰이라도 검찰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끝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것이 이런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어가고 하면은 검찰은 또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어 있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 이러면 이번 주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그리고 이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이 사람을 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이제 끝내려고 물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끝내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조선일보가 터뜨린 겁니다. 2014, 2015년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가 남욱 김만배에게 43억 원을 전달했고 로비 용도로 쓰인 것. 그래서 검찰 수사는 다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변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로서도 새로운 폭탄 진출을 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이 상황으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이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떤 지금 대선 국면에 처해 있을까?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 리스크로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이런 그런 외부로 있었고 고발 사주 이것은 대장동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휘발성이 강한 것은 아니죠.
대신 지금 캠퍼를 꾸리면서 내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대신 캠퍼를 꾸리면서.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고 제가 지금 상황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퍼 꾸려지는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일보 보시면은 윤석열 친구 권성동만 통과 사무총장으로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김종인 벽에 또 미뤄진 선대위 인선. 자, 김종인이 지금 선대위를 본인이 장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준, 김한길 이런 거물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준, 김한길 등 빅텐트 구상, 김종인과 회동해서 거부당한 듯. 대선 후보가 왜 김종인과 회동해서 이것을 거부를 당해야 되는지 대선 후보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아마 노회한 김종인이 뭔가 이렇게 이 작업을 펼치고 있겠죠. 자, 그리고 김종인은 몇 사람 들어간다고 통합되나 이렇게 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 또 이준석 대표도 동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국일보는 결국 김종인 의중대로 원톱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김병준 합류 여부도 최대 내관으로 남았는데 어쨌든 김종인 의중대로 원톱 김종인이 다 혼자서 다 지휘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김병준, 김한길도 함께 간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대위 인선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삼김이 같이 간다. 이런 이야기는 윤석열 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김종인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 같아. 대표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윤석열 쪽에서는 최종 결정은 후보가 하는 것이다. 자, 동아일보는 또 조금 다른 해석을 합니다. 김종인이 양김, 김한길, 김병준 합류를 수용한 것 같아. 윤석열 메모드 선대위 고수, 김종인은 수용한 것 같다. 이 두 사람의 합류를 받아들인다. 이 동아일보 기사가 사실이고 이렇게 간다면은 김종인으로서는 굴욕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은 김한길, 김병준 합류시키겠다는 뜻을 윤석열이 고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김종인이 두 사람의 선대위 합류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류해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선대위는 윤 후보 아래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사람의 권한이 분산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는 예전부터 구상해왔던 국민통합위원회, 혁신화합위원회로 바꾼다고도 하죠. 이것을 후보 직속기구로 두고 자신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김한길 전 대표에게 위원장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김종인은 지금까지 내가 선대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자, 윤석열이 선대위 그림을 짜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딱 봐서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윤석열을 도와줄 수 있다. 짐짓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제 TV조선에서는 사실 그동안 제가 뒤에서 다 일을 봐줬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일단 겉으로 입장은 그겁니다. 김종인은 윤석열이 짜오는 그것을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들어가든지 선대위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런데 김종인이 계속 강조한 건 작은 선대위입니다. 작은 선대위. 중진들 다 내치고 작은 선대위 딱 만들어서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 딱 앉고 그 아래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딱 앉히고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은 몇 명으로 하든지 초선으로 하자 이런 말까지 또 어제 했습니다. 이 구도가 김종인의 구도인데 이것과 전혀 다른 윤석열이 삼김을 정점으로 하는 이 투톱 또는 쓰리톱 투톱하고 하나를 국민통합위원회를 밖으로 빼든지 이렇게 하면 김종인이 요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정권을 요구한 김종인이 그런 카드를 윤석열에 내밀었을 때 받아들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김종인의 굴욕이죠. 굴욕. 자, 그런 굴욕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나가버릴 것이냐. 자, 그 문제인데 여기에는 뿌리 깊은 그 사감이 막 얽혀 있습니다. 김종인의 사감이 얽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구도를 보시면은 윤석열이 김한길, 김병준을 이렇게 같이 가자고 안고 있고 반대쪽에 김종인, 이준석이 있죠. 김종인, 이준석은 아니야, 양기면 안 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감이 뭐냐면은 이 김종인은 김병준과 아주 악연이 있죠. 김병준도 전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상당히 그 비대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과 김종인이 이 결합을 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김병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뇌물 받은 전과자와 손잡을 리가 없다. 동아은행 그 비자금 사건 뇌물 받아서 구속됐었죠. 김종인. 그렇게 되니 김종인이 그때 김병준에게 하류적 아주 낮은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과거에는 나를 만나려고 쫓아다닌 적도 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김병준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고, 김한길과도 또 김종인은 악연이 있습니다. 김종인은 상당히 여러 사람과 악연을 쌓았는데, 2016년에 김종인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죠. 총선 때. 그때 김종인이 야권 통합을 주장을 했는데, 그 통합 대상자가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이 새로 만들었던 국민의당. 그런데 김한길은 그때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는데 이 김종인의 주장에 요구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야권 통합을 거부를 해버렸죠. 자, 그리고 또 특히 이 김한길은 안철수와 같이 정당을 만들고 같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당을 만들고 했죠. 그렇다면은 안철수와 김종인, 이준석 또 상극이죠.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이준석이 또 김한길을 배척을 한다. 자, 이런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감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를 꾸리는데 김종인과 이준석의 사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것이 삐걱거리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김종인과 이준석. 자,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제 TV조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선수만 높은 어중이 떠중이보다 초선이 낫다. 초선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자. 뭐 김한길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나오는 나경원, 주호정도 다 빼고 그래야지 본인이 장악을 할 수가 있죠. 비대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또 김종인은 이준석에게도 본인을 그렇게 따르는 이준석에게도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어제 TV조선에서. 제대로 이 정리를 못한다는 그런 불만이겠죠. 뭐냐면은, 이준석이 윤석열과 김종인 사이에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 방송 같은 데서 막 밝히고 있죠. 그것도 참 철없는 그 행동인데, 당대표가. 그거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중간에서 불필요한 소리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대표로서의 채통을 지켜라. 따끔하게 또 혼냅니다. 이준석은 김종인을 어떻게든지 상전처럼 모시려고 하고 그런 말까지 했죠. 이준석은 나와 윤석열이 대선 그 캠프하고 윤곽을 짜면은 그것을 김종인이 오케이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자기와 동격으로 놓고 김종인을 그 위에 상황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김종인 눈에는 지금 하는 이준석의 행동에 성에 차지 않는지 이준석을 또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감정들, 어떤 사심들, 사감, 사심 이런 것들이 윤석열 캠프의 출범을 더디게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말 사이에 지켜볼 일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